새 컴퓨터, 노트북 사셨나요? 이거 안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컴퓨터나 노트북 새로 샀다면 설레는 마음에 바로 써보고 싶으시죠? 근데 잠깐만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도 있어요. AS 받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여서 혹시 모를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구매하신 컴퓨터나 노트북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권리를 말씀드릴게요.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는 기준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10일과 1개월이에요.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품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고,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품 교환 및 무상수리로 진행이 돼요. 그 이후엔 제조사에서 정한 무상수리 기간에 무상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매 후 10일 전에 문제가 있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초기 불량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제조사에서 확인해 봐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로 인한 판매처에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판매처에 우선 연락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물어보면 됩니다. 판매처 연락처는 구매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판매처에서 서비스 센터 방문을 안내받으셨다면 센터에 연락 후 주변에 가까운 센터를 확인한 뒤 센터에 방문 혹은 택배로 서비스 받으시면 되세요. 센터 입고 시엔 꼭 구매 영수증을 출력해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불량 판정을 받게 되면 교환이나 환불로 진행이 되고, 교환이나 환불은 판매처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판매처에 연락 없이 바로 서비스 센터로 가게 되시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판매처에 먼저 문의 후 안내받으신 대로 서비스 받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컴퓨터나 노트북을 구매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있다면 판매처에 연락하고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입니다.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을 구매했을 때 꼭 해야 하는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박스를 버리지 마세요 입니다. 박스는 노트북을 지키는 최소한의 구성품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박스는 송장이 붙어 있는 박스가 아니라 노트북이 들어있던 박스를 말씀드린 거긴 한데, 송장이 붙어 있는 박스도 공간에 여유가 된다면 최소 한 달간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박스만 남겨두는 게 아닌 박스 내부에 노트북을 받쳐주고 있던 내부 소재들도 같이 보관해주면 좋아요. 그 이유는 초기 불량으로 서비스 센터에 보낼 때와 환불을 할 때 꼭 필요할 수 있어요. 박스가 없다고 AS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택배로 접수하려면 박스가 필요하고, 택배로 왔다 갔다 할 때 파손을 방지할 수 있어요. 교환이나 환불할 때도 판매처에서 좀 더 호의적일 거예요. 혹시라도 중고로 판매할 일이 생겨도 박스가 있다면 좋은 가격에 파실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보호필름, 외장필름 당분간은 붙이지 마세요 입니다. 보호필름은 노트북을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노트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필름을 붙임으로 인해 생긴 문제와 자체 문제를 판가름할 때 문제의 소지가 약간 있어요. 예를 들어 서비스 센터에서 초기 불량이 났다 하더라도 교환해줄 총판에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당분간은 보호필름은 붙이지 마시고 사용하시다가 혹시나 붙인 후에 문제가 생겼다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시기 전에 보호필름을 떼고 보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붙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발열도 그렇고 나중에 키보드와 마찰이 생기면 더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초기 불량 체크예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예를 들자면 랜선을 이용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와이파이가 고장난 상태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충전이 잘 되는지, 안 눌리는 키는 없는지, USB, HDMI 단자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디스플레이에 문제는 없는지. 초기 불량은 10일 전에 교환이 되지만 10일 이후에는 수리로 바뀌니 꼭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자세한 초기 불량 확인은 설명글에 주소 남겨두겠습니다.
네 번째로 윈도우 설치 및 복구 지점 설정이에요. 윈도우 설치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가급적 파티션을 나눠주는 게 좋아요. C 드라이브만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최악의 경우 모든 파일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윈도우를 설치했다면 C 드라이브가 아닌 다른 파티션을 만들어 중요한 파일들은 다른 드라이브에 저장해 두는 게 좋아요. 혹시나 윈도우 문제가 생겨도 C 드라이브만 포맷하면 다른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은 살릴 수 있거든요. 드라이브 나누는 방법도 설명글에 남겨 놓을게요. 윈도우는 생각보다 자주 에러가 발생하곤 해요. 보통의 경우 재부팅하면 해결되지만 만약 재부팅이 안 되고 멈춘 상태라면 전원 버튼을 10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완전 종료가 되거든요. 다시 부팅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대부분 다시 살아납니다. 윈도우는 업데이트나 프로그램의 충돌로 문제가 생겼을 것을 대비해서 되돌릴 수 있는 복구 지점을 만들어 둘 수 있어요. 혹시나 업데이트나 프로그램 충돌로 문제가 생겼다면 복구 지점으로 돌아가면 보통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설명글에 주소 남겨 놓을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필수 프로그램 설치예요. 저는 가급적 정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만 설치하길 권장드리긴 하거든요. 괜히 이상한 컴퓨터 청소해주는 프로그램 잡다한 거 설치하다 보면 컴퓨터가 느려지고 광고 뜨고 정말 꼭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 딱 두 개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트리 사이즈예요. 폴더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가볍고 꼭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두 번째로 에브리띵입니다. 윈도우가 파일 찾기가 정말 너무 최악이거든요. 오래 걸리고 근데 이건 1초면 찾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사용 방법은 설명글에 주소 남겨 놓을게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 100% 안 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감사합니다.